누나들의 포교 이야기,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안녕하세요, 김효선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불교는 좀 사실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절에 가는 건 좋고 또 절은 참 좋은데 불교 용어라든지 또 불교 예절이라든지 더군다나 불교 교리 같은 것이 공부하기 참 어렵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김효선 아나운서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네, 맞아요. 네. 저도 BTN 불교TV 아나운서로 있으면서 네. 불교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스님? 그게 바로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초발심인데요. 아, 초발심이요? 예. 김효선 아나운서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심 병정각. 예, 예. 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네. 바로 초발심에 먹었던 마음, 즉 처음 먹었던 마음이 정각과 깨달음을 이룬다는 말인데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큰 결심을 하셨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불교에 대해서 알려면 자기 다닌 사찰에 가서 불교대학에 가입해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또는 그게 안 될 때는 책을 보기도 하고 네. 또는 안 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 불교 TV BTN을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을 시청하시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불교에 대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기 다니는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쭙고 아뢰고 하면은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도요, 부처님과 친해지는 법을 아주 쉽고 또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도심 전법도량 불광사. 이곳에 불자들의 바른 신행 생활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분을 찾아왔는데 연인같이 편안하시고 쉽게 대답을 해주시고 설명도 그렇게 해주셔서 늘 제가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강생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목경찬 교수다. 이때는 각은 제 전공은 이제 유식불교인데요. 유식과 관련돼서 대승기신론, 유식불교 이해 등등을 대중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광교육원 전임 강사이자 전국의 불교대학을 누비며 명강의를 펼치고 있는 이른바 스타 강사로 손꼽히는 목경찬 교수.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재미난 강의로 대중과 가까이에서 소통한 지도 15년이 훌쩍 넘었다. 제일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조금 중간중간에 소스를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제 알아듣게끔 이런 부분이 교수님 장점이자 매력이세요. 불교학자이자 한 사람의 제가불자로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는 목경찬 교수의 바람. 지식을 얻기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수행을 해야겠다.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간직하시고 그 마음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저와 같이 공부했던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이 찾은 오늘의 주인공이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의 주인공은 불광사 불광교육원의 목경찬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예, 저
잠실 불광사 불광교육 강사로 있는 목경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출연자분들 중에 제일 직함이 간단 명료하십니다. 딴 분들에 예, 기르나 예. 보죠? 네.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는 그 사찰에서 운영하는 그 교양불교대학, 우선 이제 불교대학이라는데 예. 그런데요. 예. 거기서 부처님 말씀을 네. 불자님들과 예. 함께하고 있는 이제 예. 사람이고요.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잠실에 있는 불광사, 예. 그다음에 조계사, 그다음에 예. 천안에 있는 가건사, 그다음에 예. 속초에 있는 신흥사 등 뭐 여러 군데서 예, 부르나에 맞게끔 부르나 예. 안 부르나 달려가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불교를 알리는데 큰 힘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우리 교수님을 많은 분들께서 또 알고 계시고 불교대학에서도 명강사로 알려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명강사인지는. 네, 교수님께서 계신 불교대학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절에 네. 다양한 곳에 이제 불교대학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네. 뭐 조계종뿐만 아니고 네. 뭐 태고종, 천태종 각각 그 종단에 네. 맞게끔 사찰에 맞게끔 불교대학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네. 신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네. 뭐 기본교육 그리고 전문 과정인 불교대학 네. 뭐 각각 또 개별 사찰로서는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이렇게 결설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하는 이유는요. 네. 신도들이 올바르게 부처님법을 알아야 맞습니다. 한국 예.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 예. 그런 취지로서 아마 90년대 초반부터 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불교대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곳에서 불교대학이 있었습니다. 네. 몇십 년 동안 절에 불자님들이 다니시면서도 네. 팔정도가 뭔지도 모르고 사성제라든지 또는 중도 사상이라든지 연기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불자님들이 참 많지요. 예. 그러니까 타신교들이나 외부에서 예. 이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니까 예. 불교를 이제 뭐 우상숭배이니 예. 미신이니 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목경찬 교수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꿀먹은 멍어리처럼 그냥 예.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예.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요즘은 신도 교육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경찬 교수님께서는 불교대학에서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참 제가 어찌보면 불교대학에서 멀티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멀티플레이어. 예, 멀티플레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부르는 대로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불교권에 강사분들이 없어요.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제 종단 방침대로 뭐 교과목이 설정되면 네. 뭐 사람이 없으니까 불교 쪽에 가까우니까 예. 이것도 해보라 그러고 저것도 해보라 그러는데요. 예. 원래 제 전공은 이제 불교 교학 중에 유식입니다. 예. 딱 보면 유식하게 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또 종단 일도 좀 하고 예. 그 아르바이트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 그리고 또 사찰을 또 좋아해 갖고 예.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 불교 문화 뭐 포교 방법론 또 교학을 하는 게 교학 그에 예. 관련된 불교 교리사 예. 그러니까 그 다방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불교대학이 또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목경찬 교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거론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교수님께서 잘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람들이 적으니까 네. 조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생긴 것도 보면 또 아들같이 네. 옆집 애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예. 우리 스님은 차도남이라 그러시던데 예, 예. 불교계의 차가운 도시남자.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유부남이라 그러거든요. 아, 유부남이요. 유달실이 부담을 가지지 않는 남자. 예. 저를 또 다른 분들이 따분함이라 합니다. 그, 보면 따분하게 생겼는가 싶었는데 따뜻한 부산 남자. 하여튼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대중적인 언어로 재밌게. 재밌게 네. 그러니까 부처님법을 전하더라도
그들의 언어로. 예. 그들과 호흡하면서 그들의 예. 문화. 근데 그들이라는 말 자체가 우습죠. 네. 왜냐하면 벌써 구별인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의 네. 언어로, 우리 삶의 언어로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예. 알게 모르게 이제 소문이 퍼졌나 봐요. 예. 쉽게 말해서 대중들의 눈높이에 예. 맞춰가지고 예. 예. 이렇게 예. 강의를 하시고 교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참 재미있게 정갈하게 말씀을 잘 하시고 네. 또 강사로서 인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팬클럽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스님은 완전히 팬도 많으실 것 같고. 저는 부산에 법사모가 있습니다. 예. 법담 스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 있습니다. 예. 네, 대단하십니다. 오늘 분위기 참 좋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목경찬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불교를 공부한 거는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불교하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모태 신앙이었고요. 예. 또 모태 신앙이지만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사탕이 까자 하나 줄 수 있는 데가 교회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교회도 좀 다녔죠. 근데 예. 왜 다녔는가 하면은 크리스마스 때만 주는데 예. 그때부터 다니면 안 돼요. 한 달이나 보름 정도 다녀야 예. 크리스마스 때 줍니다. 쉽게 말해서 물밑 작업을 네, 해야 밀밀 작업을 하고 이제 미리 가야 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쪽에 그 성경 이야기도 좀 듣고 근데 네. 기본적으로 모태 신앙이 불교고 또 종교적인 감성이 있다 보니까 네. 대학교 때 그 활동을 할 때 네. 불교 학생회를 가입했어요. 그래. 그래서 불교 학생회를 가입하다가 그것이 이제 이런 인연이 됐죠. 네. 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으로 가서 예.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시고 예. 그리고 공부를 마치자마자 운이 좋게도 불교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예. 하셨다는데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불교 쪽에는 이제 강사분들이 약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계사나 여러 불교 대학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그 강사분들이 이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당시에는 대학교 그러니까 그 동국대나 여러 대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네.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강의를 했어요. 예.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해요. 네. 물론 대중적인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 대중들과 좀 소통이 잘 안 예, 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조계사에서 생각한 게 그러면 소장학자들을 한번 네. 그 강사로 한번 해보자. 예. 네, 분위기를 완전 바꿔보자. 예. 라고 해서 어느 한 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장학자들을 좀 통해서 대중과 예. 호흡하는 불교 대학을 만들자 해서 그 다음 케이스가 이제 제 경우였던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끝나자마자 네. 이제 조계사에서 이렇게 예.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도 생전 처음으로 네. 불자님들과 사부 대중들한테 법문을 할 때 네. 처음에 할 때 네. 좀 나름대로 긴장했는데요. 네. 이렇게 첫 강의를 예. 하셨을 때 네. 좀 긴장하거나 힘들진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긴장이 되죠. 지금 방송도 사실 긴장이 되거든요. 뭔가 전혀 긴장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조계사에서 2000년부터 강의를 했는데요. 예. 그 전에 박사 과정 때부터 네. 자그마한 절에서 이제 청소년 네. 지도 교사를 했어요. 예. 지도 교사를 하면서 또 거사회가 조직이 돼갖고 거사회에서 이제 같이 불교 공부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예. 거기에서 이제 단련이 됐죠. 예. 소위 말하는 5, 6년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중을 접근해 나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또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겠다. 예. 그런 경험 속에서 예. 조계사를 강의를 시작했는데 좀 떨리긴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덜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스님 예. 준비된 강사셨네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동안 15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으면 참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나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요. 네. 일반인도 있고요. 네. 또 초심자도 있고 네. 굉장히 나름대로 예. 불교권의 자부심을 가진 불교 공부의 자부심을
가지는 분도 다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찰 기행을 하면서 네. 그 가이드를 했어요. 네. 그래 그런 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불교로 가깝게 될 수 있도록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불교 대학에서는 이제 다양한 초보 불자뿐만 아니고 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같이 이제 이렇게 호흡을 했죠. 네. 대단하십니다. 이럴 때는 우리 대단하신 목경찬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또 교육을 토대로 부처님 말씀을 네. 잘 전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활기차고 열정이 있으시고 네. 불교대학 하시면 일반적으로 사찰에 있는 불교대학이니까 스님들이 가르치실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불자로서 네. 강의를 하시면서 맡아서 진행하다 보면 선입관념 때문에 에이, 스님이 안 가르쳐 주시고 제가 불자가 제가 가르쳐 준다 네. 이런 선입관념 때문에 힘드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간혹 있잖아요. 처음 이제 제가 등장했을 때. 예. 네.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서 그 강사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 가장 이제 일반 불자들이 강사로서 함께 하고 싶은 분이 교수이면서 스님. 스님 교수. 예, 스님. 그러니까 학교의 교수님이면서 스님.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스님. 예. 그 다음에 학교의 교수인 제가자. 예. 그 다음에 제 같은 제가자.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위로서 제일 미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호흡을 맞춰다 보면 그런 어느 위치가 중요한 건 그렇죠. 아니고 네. 어떻게 강의를 대중들과 호흡에 맞춰서 나가느냐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선입견이 좀 바뀌기는 해요. 예. 예, 바뀌기는 하는데 아직도 제가 가면 같은 제가자니까 네. 어찌 보면 가깝지만 네. 어찌 보면 똑같다는 생각에 예. 좀 선입견을 가지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목경찬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네. 누가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부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예. 대중들에게 예.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 가리키냐 예. 그것이 더 관건이라고 예. 예.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가르치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잘 가르치냐가 더 예. 중요한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또 교수님께 이 질문도 궁금한데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학자와 예. 또 강사와 예. 예, 그런 자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것이 참 중요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초창기 불교 대학에 네. 학교에 계신 분이 사찰 불교 대학을 강의할 때 대중과 호흡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도 그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배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아무리 내적인 학교 공부가 중요하고 그러더라도 네. 사찰에 있는 불교 대학하고 한번 호흡을 해봐라 한 번이라도. 그렇죠. 예.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 머물고 있는 학문이 아니고 예. 대중과 호흡하면서 어떻게 저 대중들을 부처님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깊게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깊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쉽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맞습니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스님들은 그 절 삶 속에서 네. 던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도분들이 와닿아요. 네. 그런데 학자는 글 속에 매몰된 경향이 강하거든요. 오로지 학문 속에서. 예. 예. 그것을 진짜 대중적인 언어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저는 사찰 불교 대학이라고 봅니다. 예. 그만큼 목경찬 교수님께서 불심을 가지고 잘 가르치기 때문에 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인기 강사로서의 면모를 발휘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목경찬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하시고 네. 불교대학 학생들을 교육할 때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를 하십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신행이죠. 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지식을 얻고자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제 강의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불교 문화를 하든 불교 교학을 하든 네. 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해야 되느냐 네. 그쪽으로 기일돼야 된다. 네. 결국은 지식적인 측면은 오히려 제보다는 인터넷 두드리면 더 잘 나와요. 그렇죠. 관용 예. 관세음보살 딱 두드려 보세요. 예. 저보다 설명이 잘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 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러요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강의가 제 강의를 듣고 끝났을 때 예. 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구나라고 마음을 잡았으면 제 강의는 성공한 거고요. 예. 네. 단순하게 간세무사는 누구 사성제는 뭐고 12연기는 뭐고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주입식으로 예. 그러니까 단지 뜻만 외웠다고 생각한다면 예. 저는 제 강의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목경장 교수님의 강의는 성공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요. 네. 그냥 단순히 불교가 무엇이다라고만 아는 게 아니라 네. 불교의 뜻부터 불교의 그런 모든 가르침을 네. 몸소 직접 다 배울 수 있는 게 네. 그 교수님의 강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굳이 내가 꼭 불교 대학을 가서 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나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공부라는 것은 혼자 할 수도 있고요. 네. 예. 근데 함께 할 수도 있는데 네. 옛날 부처님도 도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예. 네. 도반을 넣는 것이 정부를 얻는 거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불교 대학이라는 공간은 네. 어찌 보면 기존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체계적으로 좀 앞서간 선배님들이 네. 체계적으로 이렇게 부처님 길을 제시해주고 네. 그리고 또 선배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는 도반 그러니까 같은 그 학생이라고 할까요? 네. 네. 옆에 있는 그 친구분들이 불자님들이 자기의 신행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자기를 돌이켜 보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화합의 장이고 만남의 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불교 대학을 굳이 지식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맞습니다. 그렇게 함께한다는 의미로서 예. 네. 함께한다는 의미로서 불교 대학은 가는 걸 좀 적극 권유하고. 권유하고 예. 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알면 알수록 예. 재미가 있고 예. 또 깊이 예. 심취하게 되고 또 내 몸과 마음에 있는 마음의 병을 예.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처방전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예. 천번 만번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방송을 보면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수님, 내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도 될까라는 그런 좀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분들도 불교 대학을 가도 될까요? 모르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알면 그죠? 맞습니다. 네. 알면 저처럼 이렇게 대중과 함께 풀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불교 대학이라는 공간은 알든 모르든 네. 함께 모이면서 네. 같이 부처님법을 공유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과목, 같은 내용이라도요. 네. 어떤 분이 설명하는 까다 달라지고요. 천차만별이죠. 달라지고 또 같은 분이라도 어떤 과목을 또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예. 가령 보면 불교 대학을 졸업했는데 또 불교 대학을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 들었을 때는 못 모르고 뭐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그러다가 한 학기 지나고 1년 지나갖고 다시 한번 불교 대학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회 잘 들어오죠. 잘 들어오죠. 예, 예. 가령 예를 들면 예. 제가 이제 불교 대학에서 유식을 가르칠 때도 있는데요. 네. 네. 그러면 처음 1년차 들었던 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합니다. 네. 그런데 2년차 반복해서 듣게 되거든요. 네. 그럼 네.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 작년보다는 올해는 쉽게 가르치시네요. 그래요. 네. 똑같이 가르치는 똑같이 가르쳤는데 예. 예, 그만큼 이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렸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예. 이렇게 다니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대학을 다니고 나서 불교에 대한 인식이 바뀐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졸업할 때 예. 대부분 이제 교수님께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뭐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체적으로 예. 우리 교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드리지요? 아까 금방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불교에 대한 선입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나라 특히 불교는 무속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기복적인 것도 있고 좀 약간 다른 외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토테미즘 사상에 얽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는 그 강의를 통해서 재미있게 접근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불교하고
다르네? 완전히 다르죠. 네, 다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네. 바뀌신 분들이 있고요. 네.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가 의심이 있던 것들이 네. 이렇게 수업 시간을 통해서 풀리면 또 고맙다고 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런 분은 진짜 고마워요. 제가 책도 쓰잖아요. 예. 그래서 불교계의 자칭, 예. 불교계의 신경숙이라 그럽니다. 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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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불교권은 워낙 책을 안 사보니까 맞습니다. 조금만 나가도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예. 그래서 그 어느 분이 제 쓴 책을 보고 네. 전화가 온 거예요. 예. 한 100곳 보고 싶다고, 뵙고 싶다고 하겠죠. 네. 그래갖고 만났습니다. 예. 83살, 여든셋. 83 네. 되시는 노보살님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는지. 네. 그럴 때는 진짜 감동을 받으죠. 감동받고 기분도 뿌듯하죠. 예. 네. 그러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15년 동안 강의를 쭉 해오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참 좋은 인연도 있었을 것 네. 같고 만나면서 에피소드도 있었을 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보람된 순간은 어떤 순간이세요? 그 보람된 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와 같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네. 불교를 보는 눈이 바뀌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약간 자기 의심이 풀렸거나 예. 또 아니면 더욱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가령 사찰 불교 대학을 다니다가 네.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그 동대 같은 데 예. 가시는 분도 있고요. 예. 더욱더 발심 출가해 정규대학에. 예, 예, 예. 정규대학 가시는 분도 있고 네. 발심해갖고 출가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럼 저 때문에는 아니겠죠. 네. 그 전체적인 그 불교대학이라는 흐름 속에서 쟤만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다른 강사분도 영향을 주고 사찰석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 변화가 올 때 이제 뿌듯함을 느끼죠. 네. 예. 스님 저처럼 머리 깎고 이렇게 먹물옷 입고 출가를 안 하셨지만은 예. 이렇게 유마거사처럼 이렇게 사회 속에서 대중들 속에서 네, 네. 섞여서 목숨을 걸고 불법을 전하는 유마거사의 행을 한다고 소승이 생각됩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는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교수님께서 불교 대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더욱더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싶은 불교 대학에서의 좀 단점이나 또 개선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불교대학을 하면서 여러 불교대학을 다녔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교육 체계도 만들어 보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불교대학의 가장 큰 단점은 교육의 지속성이에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불교대학을 다녔던 분들이 계속 그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사찰 내에 정기법회를 통해서 그걸 심어준다거나 네. 아니면 경전반을 만들어갖고 네. 계속해서 그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열기를 놓치지 않는 끈을 계속 이어준다거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뭐 여러 사찰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불교 대학을 다니면 또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 어떤 선입견? 물론 그거는 배우는 불자님들이 그린 보인 면도 있을 겁니다. 배우면 신심이 떨어진다. 예. 예, 그런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입견들 좀 서로 내려놓으시고 예. 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불교 대학 다니셨던 불자님들이 솔선수범해갖고 네. 사찰 일도 봉사도 잘하시고 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가 발전하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목경장 교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게 네. 우리 불교작이 발전하는 큰 원동력이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가 그 뭐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3대 역점 사업이 도제 양성, 포교, 역경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재 부분인데요. 뭐 네. 스님들의 교육과 스님들을 많이 좀 배출해야 되잖아요. 스님들 이렇게 많이 이제 출가하시게끔 그렇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진짜 제가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스님을 보호해주면서 그 옆에서 함께하면서 그래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옆에서 지켜 뭐 수호신장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인재 부분에 좀 약간 관심을 가진다면서도 그렇게 큰 전력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약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 소속되고 있는 그 불강사를 예를 듣는데요. 모범 사례로. 예. 지금 불강사 같은 경우는 저를 전임 강사로 이렇게 지위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불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이제 힘들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네. 어느 정도 경제적인 고민 없이 좀 그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네. 그걸 대중과 호발하면서 그런 그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제도를 좀 다른 사찰도 좀 할 수 능량이 되는 사찰들은 그런 걸 하면 좀 더 인재 양성에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교 대학을 운영하면서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에 집중돼 있거든요. 강사분들이. 그렇죠. 예. 그럼 지방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예. 그래서 올라오기도 힘들고. 올라오기도 힘들고 하여튼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예. 몇 년씩 내다보고 그런 좀 강사분들을 네. 아니면 또 강사 굳이 아니더라도 인재분들을 예. 양성할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예. 계획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불교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네, 인재불사라고 네, 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경찬 교수님 지금 훌륭한 인재가 이 불교에 나오니까 우리 불교계가 얼마나 큰 팔을 가지고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불교계에 등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인재불사에 집중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불교를 사랑하는 스님으로서 네. 부처님께 기도하는 스님으로서 또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불교가 현재 지금 치마 불교단 말입니다. 예. 대부분 보살님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불교가 목통 불교예요. 예. 전에 30년 다니도 뭐 호신진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엄만이 반명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통 불교, 치마 불교의 굴레에서 불교의 현대화, 예. 불교의 대중화, 예. 불교의 사회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보완이 돼서 우리 불교대학이 더욱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예. 싶은데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불자분들도 사실 좀 많잖아요. 예. 그분들은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거기 저도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사찰 불교대학도 돈이 있어야 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물론 제도적으로 몇몇 절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을 위해서 네. 무료로. 네. 또는 반액 네. 뭐 그런 제도를 두기는 하지만 네. 일단 그런 제도 자체에 벌써 돈을 내고 다니기 때문에 네. 그 뭡니까 학비를 내고 다니기 때문에 네. 부담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간혹 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네. 예, 그거는 제도 함께 이제 계속 논의에 참가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거는 사찰 운영하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네.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종단에서 그런 분들 위해서 아마 인터넷 강좌도 만들고 네.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불교대학의 역할이 포교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당연히 이제 포교 차원이죠. 네. 또 불교대학은 포교뿐만 아니고 개인의 이제 신행생활에 뭐 깊이를 가는 건데요. 네. 제가 그 불교대학에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네. 그거는 상호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의 학자들이 대중을 만나면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 예.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찌 보면 제가 포교하는 것 같지만 네. 그분들이 저한테 포교하는 거예요. 네. 좀 더 제가 알아야 저분들처럼 가끔 또 학생분들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네.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질문은 숙제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또 제가 고민해갖고 하고 제가 못 봤던 거 네. 그분들 통해서 알고 서로 부처님법을 전해주고 전해받는 네.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불교대학이 그런데 좀 큰 사찰에서 많이 불교대학을 만들어내고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불교 대학이 전국적으로 더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우리 불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불교 대학 만들었다고 다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에도 네. 특정 지역에 무조건 불교 대학을 인가를 해주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어느 불교 대학이 잘 된 대학고 그걸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맞게끔. 네. 만약에 자그마한 절 같으면 스님이 법문 시간을 통해서 네. 자금이라 그러니까 우리 보름 법회 있고 좌루 법회 있잖아요. 예. 그죠? 그 시간에 짧은 내용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들이 축적되면 네. 그것이 불교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저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2년 못 갑니다. 맞습니다. 네, 2년 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찰에 맞게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불자님들한테 부처님법을 전해준다, 함께한다는 의미로서 다양한 네. 그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자기절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예. 책도 여러 권 쓰셨던데요. 예. 제가 그 중에 책을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사찰 어디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이제 초심자들을 위한 예. 이제 불교 입문서 예. 처럼 이렇게 참 쓰셨던데요. 예. 제가 두 개 다는 못 읽어봤고 예.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읽어봤습니다. 예. 읽어봤는데 정말로 불교에 갓 입문한 예. 초발심자라든지 예.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할까, 예. 어떻게 기도를 할까, 예. 어떻게 마음을 하심을 예. 할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 그다음에 아주 소상히 예. 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이 읽기 좋은 책을 많이 쓰셨던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저는 책을 낼 때는요, 책을 내겠다고 낸 게 아니고요. 네. 기존적으로 계속 살아온 그 신행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통해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여기저기 원고를 쓰고 그래서 대중들한테 점검을 받고 예. 그걸 모아갖고 이제 쓰다 보니까 네. 알게 모르게 이제 대중한테 많이 다가갔나 봐요. 네. 그래서 내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신행생활 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좋았다. 네. 또 주위에 있는 뭐 스님분들이나 주위에 선배님들이 지도를 해주고 네.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놨던 거죠. 평상시 때 강의했던 네, 내용, 강의했던 또 내용. 대중들이 많은 호응을 했던 내용. 네, 그렇게 해갖고 책을 냈는데요. 네. 아까 스님이 금방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좋게 보셨는데요. 네. 그 책이 참 아끼는 책인데요. 네. 많이 안 나갔어요. 예. 그 2010년도에 4,000권을 찍었는데 아직도 재고가 많으시네요. 재고가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께서 이 책에 관심을 갖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직접 많은 분들을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분들이 이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네. 부처님의 말씀과 그리고 생각을 또 몸소 실천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불교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네. 조언의 한마디 또 부탁드립니다. 조언이라고 할 때는 전 제일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뭐 네. 조언을 해라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렇죠. 믿음이 신심. 네.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맹목적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믿음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발심이겠죠. 예. 네. 예,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또 그 마음. 예. 자기 것만 고집하지 예. 않는. 네. 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하는 그 행위가 있거든요. 예. 네. 그 어떤 걸 하는 건 사람들 보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지어보라 그래요. 예. 네. 그래갖고 굽혀보라 그래요. 예. 네. 굽히고 다시 내려보라 그래요. 예. 반대로 돌리라 그래요. 예. 다시 굽혀보라 그래요. 뭔가 아나운서는 예. 이렇게 했잖아요. 예. 굽혀져요. 이렇게. 예, 굽혀져게 뭔가 하면 저는 업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굽혀졌으니까 돌리면 안 굽혀진다는 선입견이 생겨버린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앞의 행위, 업에 의해서 네. 지금 삶을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카르마에 의해서. 예, 예. 규정을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네. 양태를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예. 제가 부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그게. 자신의 삶을 예. 그냥 그 자리에서 네. 우물한 개구리처럼 관조할 것이 아니고 네. 또 다른 각도에서 네. 자신을 관조하고 네. 쳐다보면 네. 삶의 해결책이 나오리라. 예, 맞습니다. 됩니다. 저하고 대화가 참 잘 돼요.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목경찬 교수님께 포교란 예, 저는 포교는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함께 나누는 예, 예. 누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하는 속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예. 포교는 함께 나누는 거다. 예. 네. 그리고 법보시라 그러잖아요. 네. 저는 보시를 배품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나눔. 네. 배품은 그렇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예. 시혜를 주는 듯한 예. 느낌이 들고요. 네. 나누면 서로 이렇게 같은 예. 동급이라는 느낌, 그렇죠. 평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법보시도 부처님 가르침을 네. 예. 서로 나눈다는 그럼 거죠. 저도 오늘부터 이 법보시라고 불교대 학생들 가르치지 않고 법 나눔이라고 그렇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하는 일이 계속 이렇게 대중과 만나는 거겠죠. 그죠? 대중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쉬운 언어로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게 내 계속 발음이고요. 그러니까 네. 강의를 계속해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또 더욱 많은 네. 불자님들 뵈기 위해서 또 계속된 책으로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게 지금 계속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목경찬 교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으로서 듭니다. 네. 그래서 스님들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창 아니겠습니까? 네. 부처님으로부터 보리 깨달음을 네, 구하고 아래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전법하고 교화하는 역할인데 우리 목경찬 교수님께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안의 불성을 깨치게 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보면서 21세기 부르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과 딱 맞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초발심자와 더 많은 불교를 사랑하는 분들께 불련을 맺어주시고 멋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 제자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주인공은 불광사 불광교육원의 목경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가웠습니다. 네. 네. 어렵다고만 느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오늘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불교를 더 알기 쉽게 받아들이고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 있게 그다음에 용기 있게 희망차게 앞으로 밝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선 아나운서는 오늘 어땠나요?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뜻깊고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초발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